자, 다음은 연속되는 시리즈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경제 말아먹는 무능 윤석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나토 외교는 정리 이렇게 하면 돼요. 나토와 가까워진 거리만큼 중국 러시아하고는 멀어졌어. 이게 이제 무능 외교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지. 저는 사실 이 표현도 틀렸다고 저 생각해요. 문제는 나토와도 가까워지지 나토 않았어. 아니 그리고 아니야 나토는 그러니까 나토는 원래 그냥 뭐 가까워질 이유가 별로 없는 조직이에요 우리나라하고. 가까워진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도 없고 멀어진다고 해서 우리한테 특별하게 뭐 손해가 될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구인데 나토랑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 판단할 근거도 없이 나토와 가까워진 거리만큼 중국 러시아 외교 리스크. 나토는 군사 조직이잖아요. 나토는 군사 조직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모든 게 연관되어 있는 곳이라고요. 이걸 두 개를 잃어버렸는데 이게 마치 두 개를 1대1 대등 관계로 놓을 수 있다는 뜻이 나토와 가까워진 만큼 중국, 러시아. 나토는 그냥 조직입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 합치면요. 세계 인구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저렇게 미국에 줄을 서냐 생각해 보면요. 되게 웃긴 이야기가 나와요. 결론이 도출돼. 그러니까 한국도 옛날에 기분이 초콜릿 하던 시대가 아니고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경제로 보나 군사력은 무려 이번에 있잖아요. 나토에서 만난 나라들 미국 정도 빼고 나면요. 한국보다 군사력 아래에 있어요. 다 합쳐도 안 돼요. 맞아요. 그 정도로 나라가 됐어. 그러면 윤석열이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에 줄을 설까? 옛날에 우리나라 독재국가의 대통령들이 연임하려고 할 때는 미국의 일종의 암묵적 승인이 필수적이었거든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근데 외교라는 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그게 모든 걸 증명하고 있어요. 옛날에 약소국일 때 강대국 사이에 끼었을 때 하는 외교인데 지금은 한국이 어느 정도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도 대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그냥 그거 아니에요. 미국의 바이든 삼촌이 나 유럽 간다 하니까 저도 갈래요 한 거예요. 가서 무조건 편들어 주는 건데 거기에 오면은 윤석열이가 바이든 입장에서 중요한 인물이겠냐고요. 이미 잡은 물고기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장 관리가 할 필요도 없는 잡은 물고기가 지금 앞에 와 있는데 얘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잖아. 다자 외교를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가치에 대한 판단, 그 각각이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시뮬레이션을 마구 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 어디 있어? 술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기 생각에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는 미국만 따라가면 돼. 왜? 미국만 따라가면 국내 언론들, 국내 우파들이 알아서 빨아주거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미국만 따라가는 거예요. 판단 안 하고 자기는 책임도 지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형님만 따라가면 아이고 우리는 미국만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되거든 자기들은. 요게 이런 측면이 있어. 우리가 미국, 일본, 한국 수직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현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오다를 내리면 일본, 그러니까 아시아의 행동대장 일본이 자 한국 우리 따라와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형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형님하고 쫄래쫄래 쫓아다니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일방적 미국 줄서기가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찌는 나야. 너 막 무릎 꿇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번에 저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걸 했잖아요. 이 장면 어떻게 했어요? 일본 총리는 거만하고 윤석열은 여기 굽신굽신하는 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보도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윤석열의 대통령실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윤석열의 노력해달라 요청한 것이다.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윤석열 네가 노력해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렇게 가서 회담을 하고 아무리 이걸 실드치려고 해도 일본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노력해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제2의 직원족의 사태가 되는 거야.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한일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고 한국에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일본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독도 문제를 이명박이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같이 노력하자. 마치 한일 관계가 평등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일본에서는 지금 아니다. 굳이 수정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더 기분 나빠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내가 윤 대통령한테 노력해 달라. 니네가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맞다라고 굳이 이렇게 수정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한 거죠. 그렇죠. 뭐 윤석열이 얼마 전에 왜 저 취임 뭐 한 달 자기 성과라 그래가지고 빵 사러 간 거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출퇴근한 게 업적이고 성과야? 이거랑 똑같이 무슨 뭐 어저께 그 저 어떤 기사에 있었잖아. 가치 동맹 그래갖고 그 가치가 뭘까? 경제는 망가뜨리고 가치가 뭘까? 이런 거는 좀 비슷한 맥락으로 한미일의 동맹을 공고히 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동맹입니까? 일본한테 오다받는 나라 돼버린 거지. 일본이 미친 짓 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됐어, 니들 우리 동맹 아니야. 그리고 그 한일 무역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윤석열은 지금 사실 일본 총리한테 까이고 온 거예요. 그게 G7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이유가 일본은 자기만의 동무대를 만들고 싶어 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지난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갔을 때 스포트라이트가 다 문 대통령한테 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좀 밀어내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은 한미일 앉아있는 이 사진을 찍고 싶었고 이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었어요. 다른 무슨 이 사람이 무슨 뭘 팔러 왔든지 내가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였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자위대에서 군대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무엇을 얻어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일본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렇게 발리다가 이제 어디서 동네 삐꾸형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야 대한민국 어떤 나라야 우리가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 자립해서 독립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핵폭탄을 맞아서 쟤네가 독립이 자동적으로 돼버린 거지 스스로 독립 챙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만 아니었으면 미국한테 한 대 맞지만 않았으면 쟤들 다 아직도 우리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더욱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까지 주 1대사였던 강창일 대사의 얘기를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나토 한일 정상 발표는 다르다. 자존심 상하다. 일본이 한국이 해결책 갖고 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다. 요거는 일본으로부터 촉발된 거잖아요. 무역 보복을 통해서 그 일본의 무역 보복의 시작점 뭐예요?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나라.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고 그게 한국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저지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총리가 윤석열한테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말이 뭐 100%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강창일 전 대사 이야기는 한국이 해결책을 갖고 와라. 그래야 풀린다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불편할 게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줄을 서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고 오다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있을 때는 미국이 함부로 그 이야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동등해진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일방적으로 줄 서 있는 윤석열한테는 말하기가 쉽죠.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됐잖아요. 이 과정이 외교라는 건 정말 거지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러니까 무역 전쟁의 제 2라운드가 지금 시작된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는데 세계적인 위상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너무 분노스럽고 예. 진짜 안타깝네요. 일본과의 관계는 대충 이렇고요.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서. 일본이 바뀐 게 없는 게 더 고압적이 돼버렸는데. 아니 근데 그 뭐 일본 무역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일본이 자기 빵을 막 때렸어. 그래서 막 다쳤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 한국 탓이니까 네가 문제 해결책 가져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해결책 그거를 가져오고 뛰어넘었어요. 그걸 뛰어넘고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는 한국이 자기 뺨을 막 치면서 중국한테 너네들 차단할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똑같은 짓 하고 네, 있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할 얘기 많아 지금 외교가 거지 같아가지고 이번에 나토가
새로운 전략 개념 중국 견제를 명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토는 대러시아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나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종의 경제 공동체로 한 번 더 먹는 거예요.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은 없지만 우리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반중국 하겠다라고 선언을 내버린 거예요. 기존의 나토는 반러시아였다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에서도요. 화이트리스트네 뭐네 해갖고 동맹국 그러니까 그 저기 지소미아를 파기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므로 전략 물자를 팔 수가 없다. 무기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일본이 했던 스탠스여서 한국이 알았어 지소미아 폐기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하고 이 전쟁에 관련된 군사 공동체는 상당히 유사하게 떨어져요. 원래.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인데 경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한 몸통이라고. 근데 윤석열은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를 않더라도 그 나라 국민 감정이라는 건 아주 나쁘게 돌아가거든. 나토라는 게 뭐 사실 적대 국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유럽 그 북대서양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 힘을 합쳐서 외부의 군사적 침입부터 대비하자 해서 그때 이 나토가 세워질 당시에 가장 확실한 적대국이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경을 면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이제 주적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는 이제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이 안 갔으면 쟤네들 뭐 하는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뭐 하는데 하고 있으면 되는데 나토가 중국을 견제한다는데 거기 대통령이 가가지고 어리버리 하고 있어 버리니까 그냥 한 무더기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나토를 트럼프가 집권할 때는 나토를 사실상 내버려뒀거든요. 이유는 트럼프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100배 나아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왜 나토로 그러니까 유럽을 지키는데 우리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토를 완전히 내버려뒀어. 나 여기다 돈 투자 안 할 거야. 우리 이익을 위해서.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든은 뭐 어떻게 해요? 트럼프하고 다른 노선을 걸으면서 나토를 다시 재건한 거란 말이야. 사실 유명무실했던 나토가 재건된 거예요. 바이든이 그걸 재건시킨 거예요. 그럼 바이든은 트럼프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토는 재건하되 미국의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포함.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에 관련해갖고 한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 있어요. 그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군사합니다. 군사. 파병하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은 이제 손 안 대고 걷으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효과예요, 그게. 그게 외교를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여기서 가십 하나. 나라 이름 특이한 나라가 하나 있었죠. 티르키예. 원래 얼마 전까지 터키였단 말이죠. 그 터키가 나라 이름 바꾼 이유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칠면조를 뭐라고 영어로 해요? 터키. 터키. 터키에서 왔다고 터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불편한 거야. 마치 한국이 김치를 수출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 김치 우리나라 이름을 김치라고 부른다고 생각해봐. 기분 나빠가지고 과거의 영광이었던 투르크족 거기서 나온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했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중국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의 경제수석이 중국은 끝났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짧게 이제 표현하면 중국은 끝났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거는 끝났다라고 발언하자 일제히 어제 중국 관련주가 폭락을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한국이 지금 일본이 한국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아니 전략적으로 중국과 거리 둘 수도 있어요. 나토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유럽과 가까워질 수, 미국과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중국한테 우리는 너네들하고 안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모르긴 해도 나토에 모였던 외국 정상들도 건의한테 난 니랑 안 놀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정말로 그럴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쟤네들한테 투자한 걸 회수하고 우리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겉으로라도 말이라도 아니다 우리는 나토랑도 친하게 지내고 너네랑도 친하게 지낼 거야 하는 게 정석이겠죠. 6월 말일 날 코스닥 코스피가 모두 2% 정도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 관련주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호텔 신라 이거는 이제 화장품, 패션, 여행 등 관련해 갖고 폭락했다. 중국어 끝났다는데 이게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자하면 안 되겠네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빼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저 경제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 떨어졌어 전체가. 근데 화장품, 패션, 여행 거는 몇 배씩 떨어진 거잖아 지금. 제가 지금 아모레 퍼시픽 주주로서 정말 미치겠어요. 아니 어떻게 나라의 경제수석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설령 이런 작전이 있다고 하면은 함구를 해야지. 이걸 대놓고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린 이렇게 모질이죠. 진짜 저는 깜짝 윤석열만큼 놀랐어요. 모질이죠.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와. 아니 이런 말을 하면 주가 떨릴지 몰랐습니까?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왜 내미냐고요. 정말로 혹여 그럴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밀어서도 안 되고 이런 비용신 같은 것들이 지금 대통령의 수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가서 윤석열이 바보짓 했다 왕따 했다 좀 쪽팔리고 말아요. 김건희가 뭐 이상한 색깔 치마 입었다 좀 쪽팔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하고 관계 끝났다 우리나라 중국의 외교 의존이 40%예요. 러시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지금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다 러시아 기술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미국 우리나라의 기술 절대 안 넘겨줘요. 근데 과정에서 중간자 외교를 펼치면서 중국에다가도 물건 팔고 유럽에다가도 팔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도 중국한테서 얻어오고 미국한테서 아니 러시아한테서도 고급 기술 얻어와서 로켓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리호도 쏘고 이러는 건데 이 모든 걸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반중국을 이제 기치로 내건 나토에 왜 갔냐에 대한 답이 이거라니까요. 경제수석이란 놈이 대한민국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만 생각하면 또 안 되고요. 근데 우리는 중국이 끝났다고 생각해. 앞으로 유럽으로 갈 거야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이걸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냐고. 아니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태감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중국의 수출길이 상당히 막히게 되는 상황이 오면 대한민국 경제 그냥 망한다니까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전체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 중에 국가로는 중국이 수출 25%, 품목으로는 반도체가 15%예요. 전체 수출하는 품목들 중에 반도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 망해버린다니까. 단된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경제수석이란 놈이 저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건데 수출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가 중국과의 교역량인데 수출은 그렇다 치자고. 수출이 우리가 파는 거고 뭐 망했다 치자고. 더 중요한 게 생겨요. 수입. 왜냐하면 우리가 요소수를 이야기했듯이 진짜 필요한 건 중국이 이제 생산을 해. 한국에 생산 안 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품목인데 이쪽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중국 같은 나라에 생산을 해. 그중에 특정 국가 의존도 80% 이상 수입 품목 수 해가지고요. 거의 1850개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요. 이 중국에서 수입이 막히면 한국 산업 자체가 떠망하는 거예요. 거의 50%면 어마어마 절반인 거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무역 전쟁에서 볼 수 있었던 게 일본이 그 전까지만 해도 소부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모든 곳을 잘 장악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이 소부장으로부터 독립을 벌였고 일부 소재, 부품, 장비 이거 한국이 오히려 수출하는 역할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똑같이 발생합니다. 지금 삼성이 전자제품에 대해 초격차를 갖고 있고 외국에 수출 잘하고 있죠. 그게 가능한 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수입해서 쓰면 되거든. 그게 더 싸. 한국이 마치 불산에 일본에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쌌듯이. 그러면 중국도 그래? 우리 한국으로부터 수입 안 해야 되겠네? 야, 우리도 메모리 반도체 만들자.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더 잘 만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그러면요, 중국은 우리의 만만한 시장이었는데 우리의 경쟁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미국의 의존, 일본의 의존이 심화가 되면요, 이제는 한국 거 안 쓰죠. 왜? 중국이 훨씬 싸거든요. 뭘 만들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리스크를 빨리 해결하려면 이 최성록 경제수석을 빨리 경질시켜야 얘는 됩니다. 분명히 진짜 사퇴시켜야 되는 완전 아니, 모질이에요. 근데 이 관련 기사를 들어가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런 거예요. 이 마치 지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였고 그래서 코로나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참에 중국의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잘하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이런 반응들만 보고 있으면 이 정부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어떤 인사의 한마디를 볼게요. 한덕수. 윤석열 나토 참석 중국이 경고이다 이거예요. 아직은 센 경고는 아니에요. 한덕수 한 말입니다. 보복이 있어도 원칙은 지킨다. 그러니까 무슨 원칙? 그러니까 이게 경제수석보다 더 모질이에요, 얘는. 어떤 원칙,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외교라는 게 뭐라고?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게 외교란 말이에요. 어떤 원칙을 지킨다는 거야? 이 펜츠 총리님, 바지 총리님, 이렇게 무책임한 세력이 무능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경제 말아먹고 있는 거야. 대기업들은 그렇다 치자. 중국한테 우리가 대기업 말고 소위 보따리상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은 얼마나 많습니까? 얘네들 한마디에 그 사람들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합니까? 뉴스 스크랩님이 바로 반응이 와요. 저희 동생 회사는 화장품 용기 만드는 곳인데 중국 문제 때문에 물량이 줄어서 오전 퇴근합니다. 월급은 반토막 나겠죠. 아니요. 그리고 대기업이 이건 타격 더 큽니다. 사실. 대기업이 타격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돈 벌어오는 게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중소기업이 빨리 망하겠죠. 타격을 떠나서.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옷을 뭘 입었다. 기레기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거기다 잡아놔 버려요. 그냥. 윤석열이 무슨 바보짓 했다. 그것만 보게 돼요. 진보고 보수고. 김건희가 무슨 바보짓 했다. 그것만 보게 됩니다. 실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저는 앞에서 박지원이 했던 말을 살짝 쉴드를 치는 발언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박지원 입장에서는 저는 박지원이 윤석열한테 붙었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는 그냥 그 바보짓이나 해라. 거기에다 고정시키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실질적 이익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이겁니다. 중국에다가 대놓고 너네들 본때 보여준다. 중국이 웃습니다. 장난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출도 수출이지만 이제 원료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수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니까요. 근데 총리라는 놈부터 저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을 위한 로비스트는 했을지언정 이게 지금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 무능한 정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무능의 어떤 사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고, 저번에 한번 그 평양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강에 물 방류하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북한이 예고 없이 물 방류해 버렸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다 그러는데 남북 관계가 좋기를 하냐, 중국 러시아랑 뭔가 좋기를 하냐, 일본한테는 완전히 막 까이고 왔고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고, 대체 뭐 하는 짓일까? 남북 관계 좋으면요 이거 방류하는데 미리 알려준다고 예고를 한다고. 북한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고 없이 방류해 버렸어 이번에. 이런 부분은 북한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굳이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댐 방류한다고 굳이 알려줄 필요가 뭐 있어요. 지들이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저번에 대선 때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분께서 새날 나오셨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김현종의 애언 이런 거 있어요. 대통령이 실력 없으면 빈털털이 된다. 기억들 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야, 취임 이게 2달도 안 됐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달 10일 돼야 취임 2달 되는 거지. 아, 심하다.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대통령은 맞아 죽지 않는 능력과 굶어 죽지 않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맞아 죽지 않는 능력은 외교 국방이고 굶어 죽지 않는 능력은 기술 산업 통상이다. 이것을 모두 융합한 것이 안보다. 근데 대통령의 자리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기와 강단이 있고 생존 지능과 내공이 있어야 된다. 위기를 자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의 삶은 위태로워지고 고달파진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작금의 실태입니다. 현실입니다. 야, 모르고 무시당하면 회의장에서 퇴장당하는 수모는 물론이고 빈털터리가 된다. 윤석열 패싱 당해가지고 회담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퇴장은커녕. 야, 놀랍다. 자, 윤석열의 7월달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텅. 이게요, 원래 대통령이네. 이게 공개 일정이라고 하는 거를 굵직한 행사는 미리 예고를 해놓거든요. 7월달이니까 없겠지가 아니라 미리 예고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윤석열의 공개 일정 7월달에 아직 공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토 갔다 왔으니까 이제 쉬어야죠. 요독을 풀어야겠죠.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또 쇼핑하러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출근 시간 점점 늦어지기 시작할 거고. 아니 그렇게 법법 하시는 분이 어떻게 재헌절 행사조차가 없습니까? 7월인데. 뭐 그까이까 뭐. 헌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검사가 제일 중요하지. 정말 자,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네요. 자, 2부는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지지율 얘기인데 빵 터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2부에서는 지지율 이야기가 있습니다. 1부 끝내고요.